강민준 회장이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코끝을 가장 먼저 간지린 것은 익숙한 흙내음과 은은한 프리지어 향이었다. 밖에서 그를 짓누르던 에이유라 그룹의 수장이라는 무거운 갑옷과 이사회 보고서의 건조한 잉크 냄새, 그리고 수십 명의 임원들이 내뿜던 긴장감, 어린 공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에게 집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수가 유일하게 투구를 벗고 쉴 수 있는 성역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성역의 중심에는 그의 아내 윤서아가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유리온실 문에서 작은 모종삽을 든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하얀 원피스 끝자락과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기분 좋은 노동의 흔적인 흙이 살짝 묻어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지독한 두통을 유발하던 숫자들의 행렬과 단 1%의 변동에도 수천억이 오가는 냉혹한 금융시장의 소음이 그녀의 목소리 하나에 멀리 밀려나는 듯했다. 응, 다녀왔어. 오늘은 새 식구라도 들였나 보군. 민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온실 안을 가리켰다. 선반 한편에는 아직 이름 모를 여린 새싹들이 담긴 작은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서아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덜란드에서 막 들어온 신품종이래요. 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우리 집 거실에서도 잘 자랄 거래요. 당신 손에 들어왔으니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겠지. 민준의 칭찬에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씻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잠시 온실에 남아 아내가 정성껏 가꾸는 식물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질서 속에 있었다. 각 식물의 특성에 맞게 조절된 습도와 온도, 영양 상태까지 세심하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사람들은 윤서아를 그저 운 좋게 재벌 회장과 결혼한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민준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녀는 복잡한 것을 싫어했다. 최신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능들 대신 전화와 문자 메시지 기능만 썼고, 거실의 스마트 홈 시스템을 다루는 것보다 직접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민준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하려 하면 그녀는 금세 눈을 깜빡이며 머리 아파요. 당신이 알아서 잘 해결할 거잖아요 라며 그의 팔에 기대곤 했다. 민준은 그것이 그녀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매일같이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그에게 서아의 순수함과 단순함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세상을 가꾸며 그를 기다려 주었다. 그는 자신이 어리숙할 정도로 순진한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에 더없이 만족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무심코 오늘 있었던 일을 입에 올렸다.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별일은 아니고 서아가 수프를 뜨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순수한 호기심이 어렸다. 시스템이요, 컴퓨터 말하는 거예요. 비슷해. 회사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 가끔 작은 오류들이 생기거든. 오류는 왜 생기는 건데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민주는 피식 웃었다. 그녀의 질문은 늘 이렇게 본질적이고 단순했다. 그는 아이에게 설명하듯 최대한 쉬운 단어를 골랐다. 너무 복잡해서 그래. 수백만, 수천만 개의 부품들이 얽혀서 돌아가니까 그중 하나만 삐걱거려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오늘 보고된 건 아주 사소한 잡음 수준이었어. 잡음이요? 그래. 예를 들면 있어야 할 파일이 아주 잠깐
0.01초 정도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나타난다거나 접근 기록에 남아야 할 로그가 누락되는 시기야. 우리 팀원들은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하며 민주는 최진혁 부회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 오후 아유라 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보안 관제센터는 이례적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월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과 보안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회장님, 이것을 보시죠. 보안팀장인 김영철이 초조한 얼굴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의미불명의 코드 몇 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메인프레임의 데이터 무결성 검사에서 17번의 미세한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자가 복구하여 정상화되었지만 이런 유형의 오류는 처음입니다. 강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에이유라 그룹의 시스템은 금융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다중방어벽과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은 이론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다. 원인은 파악했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로그 기록상으로는 어떠한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한 유령 같은 오류입니다. 그때 회의실에 함께 있던 최진혁 부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그는 민준보다 5살 위였지만 늘 깍듯하고 신중한 태도로 민준을 보조하며 그룹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었다. 회장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김 팀장님이 너무 높아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진혁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근에 저희가 도입한 차세대 거래 알고리즘과 기존 시스템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이런 종류의 자잘한 버그는 피할 수 없는 법이죠. 이걸 조사한답시고 수십 명의 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스스로 안정화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실제로 대규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김 팀장이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진혁은 한 발 앞서 민준에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쪽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홍콩 지사와의 연동 프로젝트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 그룹의 아시아 시장 장악력이 결정될 겁니다. 최진혁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금세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강민준 역시 김 팀장의 보고가 사소한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진혁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초의 부회장 말이 맞아. 일단 시스템은 자체 모니터링 수준을 유지하고 팀은 홍콩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도록 하게. 별다른 이상 징후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최진혁은 관제센터를 나서며 김 팀장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하듯 말했다. 김 팀장, 너무 긴장하지 말게. 자네의 꼼꼼함은 높이 사지만 때로는 숲을 볼 줄도 알아야지. 사소한 나무에 집착하다가 길을 잃을 수 있으니 말이야.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다시 현재 저녁 식탁에서 서하는 민준의 설명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럼 그 잡음이라는 건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앙금, 아마도 최 부회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 그는 나보다 더 회사를 속속들이 꿰고 있는 사람이니까. 민주는 최진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다. 서한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랬군요 라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들은 몇 마디의 정보를 빠르게 조합하고 있었다. 역견콩 1초 동안의 파일 소실, 로그 기록 누락, 외부 침입 흔적 없음, 시스템 자가 복구. 일반인에게는 그저 어려운 컴퓨터 용어의 나열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게 그 단어들은 명확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문장이었다. 그것은 스텔스 루트킷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었다.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커널 레벨에 기생하며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해킹 기법. 시스템이 스스로 복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루트킷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벌이는 기만 행위에 불과했다. 그리고 최진혁이라는 인물, 남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2인자. 그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사소한 버그라는 프레임으로 사태의 본질을 덮어버렸다. 마치 정답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민주는 서류 작업을 위해 서재에 늦게까지 머물렀다. 서아는 평소처럼 먼저 침실에 들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깊은 잠에 빠진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한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소리 없이 걸어.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드레스룸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붙박이장의 한쪽 벽을 가볍게 밀었다. 육중한 벽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그 뒤로 숨겨진 좁고 어두운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계단 끝에 있는 지하 공간은 그녀가 가꾸는 지상의 온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이곳에는 흙냄새 대신 차가운 금속과 오존 냄새가 가득했다. 사방의 벽에는 여러 대의 고성능 서버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중앙에는 3개의 모니터가 3면을 감싸고 있는 특수 제작된 책상이 놓여 있었다. 서아는 익숙하게 의자에 앉아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부드러운 흙을 만지고 여린 꼬리풀 쓰다듬던 그녀의 손가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복잡한 명령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검은 모니터 화면 위로 녹색의 텍스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남편 앞에서 보이던 순진하고 어리숙한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고 차분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어디 한번 볼까. 당신들이 숨겨놓은 잡음의 정체를.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낮게 깔렸다. 세상은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는 세상을 잊은 적이 없었다. 한때 인터넷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정의를 구현하던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 헬레나 총재는 어리숙한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잠든 사이 그의 아내는 그의 제국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기 위해 홀로 어둠 속에서 다시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헬레나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에 아유아라 그룹은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긴장감이 넘쳤다.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 박동과 함께 움직이는 이 거대한 제국에서 시간은 금이었고 정보는 곧 권력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아침 전략회의를 막 끝내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순조롭게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 평온을 깨뜨린 것은 그의 비서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인터폰의 날카로운 호출음이었다. 회장님, 보안관제센터의 김영철 팀장입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셔야 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에 차분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는 즉시 40층으로 향했다. 보안관제센터의 풍경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거대한 스크린월의 한쪽 구석. 평소라면 안정적인 녹색 그래프를 그려야 할 아의와라 자산운용의 주력 펀드인 블루오션 펀드의 데이터 흐름이 비정상적인 붉은색 스파이크를 일으키며 요동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상황이 어떤가? 민준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김 팀장이 땀으로 축축한 얼굴로 달려왔다. 회장님, 저희 시스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아는 어떤 종류의 공격과도 다릅니다. 애부 침입인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방화벽은 정상 작동 중이고 침입 시도는 단 한 건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령처럼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 내부에서 직접 거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가리킨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블루오션 펀드의 자산이 수만 개의 초소형 단위로 쪼개져 1초에도 수백 번씩 전 세계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보이는 곳으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비율의 금액들이 증발하듯 사라지고 있었다. 개별 거래는 너무나 미미해서 시스템의 감시망에 거의 포착되지 않았지만 그 수백만 번의 거래가 쌓이자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거래를 당장 중단시켜 서버를 셧다운해 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김 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공격자는 이미 시스템의 최상위 관리자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명령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 자신들이 만든 가장 완벽한 성이 이제는 주인을 물어뜯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사들과 주요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아유아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원인 모를 출혈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아유아라 그룹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 회장 금융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라더니 고작 좀도둑 하나 막지 못해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한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민주는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좀도둑의 소행이 아닙니다. 아이유아라 시스템의 구조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최진혁 부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으로서는 공격자에게 더 이상의 먹잇감을 주지 않기 위해 문제가 된 블루오션 펀드와 연결된 모든 해외 서버와의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서버를 차단한다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 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 물론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출혈을 막지 못하면 펀드 전체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입니다. 최진혁의 제안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렸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오직 김 팀장만이 그의 제안에 숨겨진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서버 연결을 차단하면 공격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다. 그는 다급하게 민준에게 외쳤다.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건 범인에게 스스로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혼란에 빠진 이사들의 귀에는
김 팀장의 외침보다 최진혁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서버 차단이 결정되었다. 민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최진혁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서버가 차단되자 미친 듯이 요동치던 데이터 흐름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었다. 하지만 이미 수백억 원의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다. 더 큰 문제는 범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공격해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채 상처만 남았다. 그날 밤 강민주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낮 동안 그를 괴롭혔던 소음과 긴장감이 밀려나고 따뜻한 스튜 냄새가 그를 맞았다. 윤서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박한 저녁을 준비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안색이 안 좋아요. 서아가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아내에게까지 회사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패배감이 역력했다. 회사에 좀 일이 있었어. 서아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다. 지난번에 말한 그 잡음 때문이에요. 그녀의 기억력에 민주는 조금 놀랐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야지. 내가 무너지면 다들 무너지니까. 스스로를 다잡는 듯한 그의 말을 들으며 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빠.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매는 없어.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아. 돈이 어떻게 증발해요? 서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컴퓨터 속의 숫자들도 결국엔 돈이잖아요. 누군가 가져갔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도둑인가 봐요. 아주 똑똑한 도둑. 서아의 순진한 표현이 민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렇다. 이건 절도다. 단지 그 무대가 사이버 공간일 뿐. AUR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교활한 도둑에게 처참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어려운 전문 용어는 빼고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도둑이 우리 집 금고를 열었는데 경보장치가 하나도 울리지 않았어. 그리고 금고 안에 돈을 전부 가져간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금가루들만 솔솔 뿌려서 밖으로 빼내갔어. 너무 조금씩이라 금고는 돈이 줄어드는 걸 눈치채지 못했고 나중에 보니 금고가 텅 비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도둑은 자기가 들어왔던 길을 스스로 지워버려서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어. 설명을 마친 민주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다. 하지만 서아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도둑은 집주인이랑 아주 친한 사람이겠네요. 뭐라고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금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여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발자국을 지울 시간까지 있었던 걸 보면 아주 여유롭게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외부에서 몰래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분명 집 안에 살면서 집주인이 언제 잠드는지까지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서아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내부 소행,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가능성이었다. 회사의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보안팀의 대응 방식까지 예측하며 서버 차단이라는 최악의 수를 유도해 자신의 흔적을 지운 인물.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는 거칠게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아내의 엉뚱하지만 날카로운 추리에 그저 피곤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당신은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어. 어서 식사나 하자고. 그날 밤 민주는 와인을 몇 잔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잠에 빠진 그의 옆에서 서한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낮에 순진함이나 걱정이 담겨있지 않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지하의 비밀 공간으로 내려갔다. 모니터를 켜자. 아유라 그룹의 내부망 구조도가 홀로그램처럼 허공에 떠올랐다. 그녀는 낮에 남편에게 들었던 단편적인 정보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 나갔다. 초소형 단위 분산 송금, 시스템 관리자 권한 탈취, 로그 기록 삭제, 그리고 서버 연결 차단을 통한 증거 인멸. 공격자의 수법은 교과서처럼 정석적이면서도 동시에 대담하고 잔인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노린 해킹이 아니었다. 아유아라의 심장을 찢어놓고 강민준이라는 인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최진혁이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던 서버의 접속 기록. 하지만 그는 몰랐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과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서아, 아니, 헬레나는 네트워크의 가장 깊은 심연. 누구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데이터의 무덤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똑똑한 도둑이라고 했지.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도둑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야. 그리고 나는 그 흔적을 찾아내는 사냥개고. 모니터 화면에 무수히 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헬레나의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건이 터진 후 며칠 동안 강민준의 주변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그는 회사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총수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면을 벗어던진 배우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밤늦게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잦아졌고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다. 언론은 아우유아라 그룹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며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내부 분열설까지 나돌았다. 수백억의 손실이라는 금전적 피해보다 더 뼈아픈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제국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었다. 윤서아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따뜻한 차를 건네거나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였다. 그리고 패배한 장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적의 목을 가져다 줄 날카로운 칼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평범한 아내 윤서아로서의 삶.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던 소박한 꿈은 이제 사치였다. 남편의 제국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가 된 이상 그녀 또한 병사로서 참전해야만 했다. 아니,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로서 전장으로 복귀해야만 했다. 그날 밤 서아는 남편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위스키 향을 뒤로하고 다시 지하의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오늘은 지난번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 없는 군인의 행진과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차가운 금속 문이 열리고 서버의 낮은 구동음이 그녀를 맞았다. 이곳은 그녀가 과거의 자신을 봉인해 두었던 무덤이자 새로운 자신을 부활시킬 성소였다. 그녀는 시스템의 메인 전원을 켰다. 잠들어 있던 수십 개의 프로세서가 깨어나며 어둠 속의 푸른빛에 향연이 펼쳐졌다. 책상에 앉은 서한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어둠 속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녀는 국경도, 법도 없는 사이버 공간의 무법자들을 사냥하는 해결사였다. 거대 기업의 비자금을 추적해 언론에 터뜨렸고 국가 단위의 해킹 조직에 맞서 홀로 방어벽을 세우기도 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누군가는 파멸했고 누군가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삶은 그녀를 갉아먹었다. 끝없는 불면의 밤. 화면 속의 적과 현실의 자신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강민준을 만났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온실 같은 삶을 약속했다. 그녀는 기꺼이 헬레나를 과거의 유물로 묻어버리고 윤서아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서아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 따위에 젖어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적을 향한 명징한 목표 의식만이 불타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파트너. 그녀는 기계식 키보드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타타탁. 경쾌하면서도 절도 있는 탁원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쟁 준비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아이유라 그룹의 내부 서버였다.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의 놀이터를 속속들이 파악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호랑이 굴로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김영철 팀장이 이끄는 AURI의 보안팀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그들은 현재 외부의 모든 침입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터였다. 만약 그녀의 접속 흔적이 발각된다면 그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범인과 한패로 오인받을 수도 있었다. 헬레나는 아이유아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 구조도를 3D 홀로그램으로 띄웠다. 그것은 수백 겹의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 인공지능 감시망으로 얽힌 복잡한 미로였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시스템에 설계돼도 나와 있지 않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잊혀진 뒷문을 찾아 나섰다. 모든 완벽한 성에는 반드시 설계자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개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그녀는 아이유아라 그룹이 초창기에 사용했던 구형 데이터 백업 라인 하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신 보안 시스템의 감시망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야말로 유령 같은 통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IP 주소를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치도록 위장하고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하여 그 좁은 통로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분신을 밀어넣었다. 그녀의 코드는 마치 연기처럼 아이유아라의 방어벽을 통과해 내부 시스템에 조용히 안착했다. 김 팀장의 관제 센터 스크린에는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았다. 성공적으로 잠입한 헬레나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최진혁의 명령으로 삭제되었던 해외 서버의 로그 기록이었다. 일반적인 해커라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데이터의 무덤. 하지만 헬렌에게 그곳은 범인이 남긴 유일한 유언과도 같은 장소였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특수 데이터
복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자기장의 미세한 잔류 흔적을 역으로 추적해 삭제되기 전에 데이터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의미 없는 0과 1의 조합 속에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지난한 작업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그녀의 모니터에 깨진 암호문 조각 하나가 떠올랐다. 발할라.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전사들의 천국. 이것은 분명 공격자들이 사용한 프로젝트 암호명일 터였다. 그리고 A2P 클러스터 7은 공격이 시작된 진원지를 가리키는 내부 서버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A2P 클러스터 7 서버의 접속 기록을 파헤쳤다.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범인은 실수를 저질렀다. 접속 기록은 지웠지만 서버의 시스템 안정성 검사 로그에 남아있던 미세한 과부하 기록까지는 지우지 못했던 것이다. 헬레나는 그 과부하가 걸렸던 정확한 시간대를 아유라 그룹의 전 직원 출입 기록과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명의 용의자를 특정해냈다. 그 시간, 해당 서버가 위치한 구역에 출입이 허가된 사람은 단 3명. 그중 2명은 그 시각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남은 단 한 사람, 최진혁 부회장.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그의 이력서를 보며 서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 회사의 창립 초기부터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와도 같은 존재. 남편이 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정황 증거일 뿐.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최진혁같이 치밀한 인물이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을 리도 없었다. 그는 분명 하수인을 썼을 것이다. 헬레나는 분석의 방향을 바꾸었다. 최진혁의 개인 컴퓨터, 그의 이메일, 메신저,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결제 내역까지. 그녀는 그가 남긴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최진혁이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이었다. 송금 명목은 IT 컨설팅 비용이었지만 수신자는 유령 회사였고 그 회사의 서버는 동유럽의 악명 높은 해커 조직 나이트크롤러의 거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혁이 나이트크롤러를 고용해 아유아라 그룹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내부에서 그들의 공격을 도우며 증거를 인멸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강민준을 몰아내고 아유아라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최진혁의 거대한 쿠데타 계획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그가 지난 이사회에서 서버 차단을 주장했던 것도 외부 용병인 나이트크롤러의 꼬리를 자르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셈이다. 서한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생각보다 적의 뿌리는 훨씬 깊고 거대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지금 당장 알릴 수도 없었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무엇보다 강민주는 최진혁을 의심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말했다가는 오히려 그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심장을 뛰게 하는 묘한 흥분과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최진혁.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괴물을 고용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괴물을 사냥하는 더 지독한 괴물이 되어주지. 그녀는 새로운 코드 창을 열었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헬레나의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아우라 그룹에 대한 1차 공격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강민주는 유능한 경영자답게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다.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액 고객 보상 및 보안 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며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의 노력 덕분에 회사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동요했고 곧 있을 분기별 주주총회는 그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진혁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강민준을 보좌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책회의를 주관했고 불안해하는 이사들을 설득했으며 언론을 상대하며 강민준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자처했다. 강민준은 그런 그를 보며 새삼 형제와도 같은 동지애를 느꼈다.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에도 최진영만은 변함없이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최진혁의 그림자 뒤편에서는 유아라 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을 두 번째 비수가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오후 4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었다. 아유아라 그룹의 보안관제센터는 지난번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영철 팀장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스크린월을 감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센터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스크린월 중앙의 코어, 트레이딩 엔진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팀장님, 제로데이 공격입니다. 한 직원이 비명처럼 외쳤다. 제로데이 공격,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아직 이를 막을 수 있는 패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사이버 테러. 말도 안 돼. 우리 시스템에 그런 취약점이 있을 리가. 만하시트, 김 팀장이 외쳤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동유럽의 어두운 소굴에서 해커 조직 나이트크롤러의 리더가 조소했다. 가장 완벽한 방패라고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모든 방패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기 마련이지. 그들의 악성 코드는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다. 데이터를 훔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신경망 자체를 파고들어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정상적인 거래 주문을 유령 거래로 바꾸고 멀쩡한 계좌의 장호를 예전으로 만들어버리는 디지털 전염병이었다. AUR의 거래 시스템은 순식간에 신뢰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짓말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방화벽으로 막아 소용없습니다. 팀장님 코드가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며 우회하고 있습니다. 백업 서버로 전환해. 백업 서버까지 이미 감염된 것 같습니다. 김 팀장과 그의 팀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것은 마치 쓰나미를 맨몸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몸부림이었다. 그들의 모든 대응은 이미 공격자에게 완벽하게 예측되고 있었다. 관제센터는 절망과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갔다. 보고를 받고 달려온 강민주는 유리병 너머로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30분 안에 아우아라의 모든 금융거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터였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터진 이 재앙은 그의 경영 생명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혼돈의 정점에 달한 관제센터의 스크린월 한쪽 구석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확산되던 붉은색의 악성 코드 감염 지표가 어느 지점에 이르자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확산을 멈췄다. 가장 먼저 그 현상을 발견한 한 직원이 넋 나간 목소리를 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기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보이지 않는 벽, 즉석에서 생성된 가상의 샌드박스 안에 갇힌 악성 코드들이 갑자기 서로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시작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백혈구가 집어삼키듯 정체불명의 하얀색 코드가 나타나 붉은색 코드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삭제해 나갔다. 이게 무슨 일이지? 김 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IURA의 보안 시스템에 내장된 기능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정체 모를 외부의 누군가가 IURA의 시스템에 접속해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조종하고 있었다. 지하의 비밀 공간, 윤서아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세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훑으며 수억 개의 데이터 흐름 속에서 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아유라 시스템에 몰래 심어두었던 미세한 감지 센서를 통해 이번 공격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주주총회라는 가장 극적인 무대를 위해 분명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할 터였다. 그녀는 그의 심리를 역이용해 덫을 놓아두었던 것이다. 나이트크롤러의 제로데이 공격 코드는 분명 강력했지만 헬레나의 눈에는 그 구조가 훤히 보였다.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코드일수록 그 자체의 구조적 모순 또한 명확한 법이었다. 아마추어 같으니 너무 화려하게만 만들었잖아. 서한은 냉소적으로 읊조리며 카운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아니었다. 적의 공격 에너지를 역이용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울에 가까웠다. 아우라 관제센터의 직원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을 파괴하던 붉은빛이 경이로운 속도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안정적인 녹색빛이 채워나갔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지옥도와 같았던 시스템이 마치 상처가 치유되듯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악성 코드를 완벽하게 박멸한 유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IURA의 메인 방화벽 시스템이 스스로 재부팅되더니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유기적인 구조의 새로운 방화벽으로 재탄생했다. 그것은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인공지능형 방어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순간 유령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관제센터의 스크린월 중앙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이 남아있었다. 쥐는 소탕했다. 고양이에게 안부 전해. 메시지는 5초 뒤 스스로 삭제되었다. 관제센터는 한동안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강민주는 굳은 얼굴로 유리벽을 짚고 서 있었다. 분노와 절망이 휩쓸고 간 그의 가슴에 이제는 거대한 경외감과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누구지 대체 누가? 왜 우리를 도운 거지? 반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던 최진혁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헬리나. 그는 욕설과 함께 그 이름을 내뱉었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사이버 세계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활동하는 그에게 헬레나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인 전설적인 존재였다. 몇 년 전 돌연 자취를 감추어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그 유령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나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인가? 그가 고용한 나이트 크롤러로부터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부회장님 상대는 괴물입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다급한 목소리 너머로 시스템이 파괴되는 소음이 들려왔다. 최진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완벽했던 계획이 정체 모를 변수 하나 때문에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그는 더 이상 강민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미지의 적, 헬레나와도 싸워야만 했다.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불안감과 편집증적인 분노로 변해갔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서한은 조용히 시스템 접속을 끊었다. 그녀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니터 중 하나에 떠있는 아우라 관제센터의 CCTV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 강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정체를 어둠 속에 드러낸 셈이었다. 익명이었지만. 최진혁 같은 자는 분명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려 들 것이다. 이제 그는 자신을 사냥하기 위해 혈안이 될 터였다. 하지만 서한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한 승리감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남편의 제국을 지켜냈고 적에게 첫 번째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했다. 이제 쥐는 겁에 질려 구멍 속으로 더욱 깊숙이 숨어들 것이다. 그리고 고양이인 그녀는 그 쥐를 사냥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헬레나의 예고 없는 등장에 최진혁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 헬레나. 가자나에 최진혁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아르고스에게 명령했다. 아르고스는 나이트 크롤러.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 헬레나라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르고스의 리더는 화면 너머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부회장님, 이 세상에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유령은 없습니다. 모든 유령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창과 가장 견고한 방패에 보이지 않는 전쟁. 헬레나와 아르고스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막을 올렸다. 아르고스는 헬레나가 지난번 에유라 시스템에 남긴 희미한 코드 조각. 그 코드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들이 발견한 IP 주소는 서울의 한 데이터 센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찾았다, 놈의 거점이야. 하지만 그들이 데이터 센터에 헬레나가 파놓은 첫 번째 함정이었다. 그들이 허탕을 치고 있을 때 헬레나는 그들의 추적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디지털을 남기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아르고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헬레나가 남긴 그 미세한 지스본을 역추적했다. 추적은 브라질의 상파울루를 거쳐 노르웨이의 한적한 피오르 마을의 통신 중계국으로 소시테 수이니아 난지의 한 연구기지의 위성 통신망으로 이어졌다. 마치 전 세계를 무대로 술래잡기를 하는 듯했다. 아르고스 팀은 흥분했다. 이렇게 대담하고 실력 있는 상대는 처음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설적인 해커 헬레나의 턱 밑까지 추격했다고 확신했다. 마지막이야 놈은 이 데이터 헤이븐 안에 숨어있다. 총공격을 개시한다. 그들이 발견한 곳은 수십 개의 암호화된 방벽으로 둘러싸인 철옹성 같은 데이터 서버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해킹 툴과 제로데이 공격법을 총동원해 방벽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지막 방벽이 무너지고 서버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한 순간 아르고스의 리더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서버 안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텅 빈 공간에 오직 한 줄의 메시지만이 떠 있을 뿐이었다.
꿀단지에 손을 댄 곰에게는 사냥꾼의 총알이 기다리고 있을 뿐. Welcome to my honeypot, 현이팟.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함정 서버였다. 그들이 돌파했다고 생각했던 수십 개의 방벽은 사실 그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의 문이었다.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퍼퍼펑. 아르고스 팀의 모든 시스템에 헬레나가 심어놓은 논리폭탄이 터졌다 하지만 그 폭탄은 데이터를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신상 정보, 실제 위치 사용하는 장비의 고유번호, 그리고 그들의 의뢰인이 최진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파일까지 모든 정보를 통째로 복사해서 헬레나의 비밀 서버로 전송했다. 동시에 인터폴의 수배 리스트에 그들의 이름과 죄목이 익명으로 제보되었다. 사냥꾼은 순식간에 사냥감이 되었다. 아르고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야만 했다. 헬레나 사냥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이 모든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각, 에첸지 세계대와 AUR의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 파티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지난번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대회에 과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행사였다. 강민주는 호스트로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고 그의 곁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윤서아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온실 속의 귀부인처럼 보였다. 그 누구도 그녀가 불과 몇 시간 전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냉혹한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르고스로부터 처참한 패배 소식을 전해 들은 최진혁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유지하며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잠시 혼자서 파티장에 장식된 꽃들을 감상하고 있는 윤소아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헬레나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그는 눈앞에 이 순진한 여자에게서 잠시 위안을 얻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일종의 우월감의 표출이었다. 사모님, 꽃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오늘 장식은 혹시 사모님의 작품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보다 한 수 아래의 존재를 대하는 듯한 미묘한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서아는 화들짝 놀란 듯 그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부회장님, 저는 그저 감상만 할 뿐인걸요. 전문가의 솜씨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전문가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사이버 공간의 전문가인 헬레나 자신을 칭하는 듯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물론 최진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그녀를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회사 일이 워낙 복잡해서 민준이가 힘들어 보입니다. 사모님께서 옆에서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머리 아픈 세상 일은 저희 같은 남자들이 할 일이지 연약한 여자분들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완벽한 무시이자 촌대센겼다. 그는 윤서아라는 여자를 자신의 적수는커녕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서아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기색도 반박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네, 부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회장님을 잘 보필해야죠.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떠오른 생각을 말하듯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런데 부회장님, 가끔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벌레 한 마리가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를 통째로 쓰러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순간 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아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잘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최진혁의 심장에 박혔다. 작고 보잘것없는 벌레.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은 명백히 자기 자신. 헬레나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비유였다. 최진혁은 처음으로 윤서아라는 여자를 다시 보았다. 순진한 사슴 같던 눈망울 깊은 곳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섬광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섬광은 곧바로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생긋 웃고 있었다. 시얼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최진혁은 자신의 상상력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이 기분 나쁜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는 급히 다른 용무가 생각났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서아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유리잔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완벽한 승리,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날카로운 심리적 경고. 고양이는 쥐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이제 이 위험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더욱더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완벽한 패배와 자선 파티에서의 섬뜩한 경고는 최진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특히 윤서아의 그 알 수 없는 눈빛은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헬레나라는 유령을 잡는 것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다.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성벽 안의 왕을 먼저 끌어내리면 되는 법이다. 그는 더 이상 AURA의 시스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AURA의 심장이자 왕인 강민준의 명예와 신뢰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기술의 전쟁에서 그는 여론과 심리를 이용한 더럽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선택했다. 그의 첫 번째 작업은 과거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부회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년간의 아이유아라 그룹 회계감사 자료에 아무도 모르게 접근했다. 그는 돈을 훔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미 정상적으로 집행된 수십 건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교묘하게 비틀었다. 정상적인 투자금을 강민준의 개인 비자금처럼 보이도록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조세 피난처의 유령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완벽한 가짜 서류상의 흔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내부자가 아니라면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악의적인 조작이었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행동에 나섰다. 그는 이 조작된 회계 자료를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는 익명의 이메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인터넷 언론사에 보냈다. 특종에 굶주려 있던 언론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단독 아유라 그룹 강민준 회장 수천억 원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선정적이었다. 강민준 회장이 지난 5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비밀 펀드를 운용했으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증거로 최진혁이 조작한 회계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아이유아라 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지난번 해킹 사태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폭락이었다. 강민준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사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그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강 회장,
우리는 당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뒤로는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 강민주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그때 회의 내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던 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괴로운 심정을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십시오. 저 역시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게 친형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강민준을 한번 돌아보고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강 회장님 스스로가 직무에서 잠시 물러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혁의 발언은 결정타였다.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서 칼을 맞은 것이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들렸기에 다른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주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되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었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날 밤 강민주는 무너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윤서아는 문 밖에서 그가 위스키 병을 따고 얼음이 담긴 잔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서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언론 기사가 터져 나온 순간 그녀는 지하의 자신의 공간에서 그 조작된 데이터의 실체를 파악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시스템 내부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가 최진혁이라는 것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강민준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재의 문이 열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강민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자신의 얼굴이 범죄자처럼 나온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도둑놈이래. 그가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평생을 바쳐서 피땀 흘려 회사를 일궜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해. 내가 믿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내게 등을 돌렸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텅 빈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당신도 저 뉴스를 믿어. 당신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동아줄. 그것은 아내의 믿음이었다. 윤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위스키 잔을 조용히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흔들리는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저는 당신을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에게 돌을 던져도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 곁에 있을 거고요. 그녀는 그의 결백을 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의 행위가 아닌 그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무조건적인 신뢰의 고백이었다. 그 순간 강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세상이 모두 그를 버렸다고 생각한 순간 단 한 사람, 자신이 가장 순진하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아내만이 변함없이 그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산산조각 났던 그의 마음을 간신히 붙들어 매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내의 손을 마주잡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한참 후 지친 그가 잠이 들자 서아는 조용히 그의 곁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시 지하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남편을 위로하던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강철을 녹일 듯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진혁은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아이유라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명예와 인생을 건 전쟁이었다. 네가 진흙탕을 원했으니 기꺼이 진흙탕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주지.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노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최진혁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숨겨진 재산, 그의 약점, 그의 과거, 그가 저질렀던 모든 비리. 그녀는 이제 아우드라의 수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더럽힌 자를 처단하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 헬레나였다. 그녀의 모니터 화면에 최진혁이 차명으로 소유한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사냥은 이제 역전되었다. 최진혁이 던진 비자금이라는 독약은 에이유라 그룹 전체를 마비시켰다. 강민준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문 밖에는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윤소아는 그런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면서 밤에는 헬레나로서의 전쟁을 계속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그녀는 최진혁이 지난 10년간 아이유라 그룹에 기생하며 구축해온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낱낱이 파헤쳤다. 차명으로 소유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정계와 법조계에 뿌린 불법 로비 자금, 심지어 그의 사적인 약점까지. 그녀의 손안에는 최진혁이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는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그녀 자신 또한 범죄자가 된다. 최진혁을 잡기 위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면 강민준이 받게 될 충격과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손이 필요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건네준 칼을 들고 빛의 세계에서 대신 싸워줄 사람. 합법적인 절차와 권한을 이용해 최진혁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내부의 조력자가 절실했다. 그녀는 아우아라 그룹의 모든 임직원 명단을 스크린에 띄웠다. 대부분은 이미 최진혁의 편에 서서 강민준에게 등을 돌린 자들이었다. 남은 이들은 용기 없는 방관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까지 샅샅이 훑으며 옥석을 가려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멈췄다. 보안관괄팀장 박지훈 팀장. 그는 아유아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장본인이자 강민준이 가장 신임했던 기술 전문가였다. 하지만 연이은 해킹 사태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고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채 대기 발령 상태였다.
그는 강민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최진혁을 위시한 경영진의 노골적인 압박에 못 이겨 얼마 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헬레나는 그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의 재산 내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그의 통신 기록에는 강민준 회장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현재의 사태에 대한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절망했지만 부러지지는 않았다. 그는 완벽한 후보였다. 헬레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우회하는 완벽한 익명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박지훈의 개인 단말기로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사직서는 실수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메시지 끝에는 자신의 존재를 암시하는 아이치라는 이니셜만 남겼다. 그 시각 박지훈은 자택에서 자신의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다.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추적 불가능. 그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H라는 이니셜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설마 그의 뇌리에 얼마 전 시스템을 구원했던 정체불명의 유령이 남겼던 메시지가 스쳐 지나갔다. 쥐는 소탕했다. 고양이에게 안부 전해. 그 유령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안팀 내부에서는 그를 수호자 가디언 혹은 헬레나라고 부르고 있었다. 박지훈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누구냐? 헬레나의 답장은 즉시 도착했다. 증명하겠다. 적은 내부에 있다. 2차 공격이 있었던 날 밤 C53 서버의 유지보수 기록을 확인해라. 그리고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2시 5분 사이 22호층의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과 대조해봐라. 청소부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다. 박지훈은 메시지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C53 서버는 핵심 시스템과 분리된 중요도 낮은 데이터 아카이브 서버였다. 25층은 데이터 센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케팅 부서가 있는 곳이었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두 개의 단서. 그는 홀린 듯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아직 그의 내부 접속 권한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우라의 내부 로그 서버에 접속했다. 그리고 헬레나가 알려준 대로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그날 밤 C13 서버에는 단 5분간의 비정기 유지보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록에는 야간 청소 용역 직원이 새벽 2시에 마케팅 부서층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청소부가 그 시간에 그 층에 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지훈은 청소 용역 직원의 신상 명세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의 계좌에서 최근 정체 모를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 청소부는 최진혁이 심어놓은 내부 첩자였다. 그는 청소부로 위장해 물리적인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침투했고 외부 해커 조직에게 시스템의 뒷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지난번 유령이 시스템을 방어했을 때 박지훈과 그의 팀이 놓쳤던 아주 작은 단서였다. 박지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전신에 힘이 빠져나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외부의 적만 막으려 애썼지만 진짜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유령. 헬레나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인사팀에 연락해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그리고
다시 헬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다. 무엇을 원하는가? 정의 구현. 나는 두뇌가 될 것이다. 당신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겠다. 강민준 회장님은 함정에 빠졌다. 진짜 적은 최진혁 부회장이다. 헬레나는 그 증거로 최진혁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나이트크롤러에게 자금을 송금한 내역의 일부를 캡처해서 보냈다. 결정적인 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박지훈이 진실을 믿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박지훈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강민준 회장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그에게는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다. 무엇을 하면 되지? 그의 답장은 짧고 단호했다.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물러날 뻔했던 패장이 이제 복수를 위한 칼을 다시 고쳐 잡은 것이다. 헬레나와 박지훈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은 그렇게 결성되었다. 헬레나는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최진혁은 강민준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사실로 굳히기 위해 자신이 조작한 회계 자료에 원본이 담긴 아카이브 서버를 곧 정기 점검을 핑계로 교체하고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려 할 것이다. 그들이 서버를 가져가기 전에 당신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원본 서버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미러링 복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원본 증거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최진혁의 감시가 번뜩이는 상황에서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서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IURA의 방패였고 이제 어둠 속에서 회장님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늦게 박지훈은 아무도 없는 보안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두었던 휴대용 고속 데이터 복제 장비를 꺼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헬렌에게 한 단어의 메시지를 보냈다. 접수. 지하의 어둠 속에서. 서한은 그 메시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체스판 위에 그녀의 의지를 대신해 움직여줄 충성스러운 나이트를 마침내 얻은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임시 주주총회 날짜가 공표되자 최진혁의 행보는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사실상 아우아라 그룹의 회장 대행으로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고 강민준의 사람들이라 여겨졌던 임원들을 하나둘씩 쳐내며 자신의 제국을 공고히 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강민준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우려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승리를 앞둔 정복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주주총회는 그의 대관식이 될 터였다. 그는 이미 과반수가 넘는 의결권을 확보해 두었다.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고 그 뒤를 이어 자신이 새로운 총수로 추대될 것이었다. 모든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에게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조차 남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활용점정을 찍을 마지막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 시각. AURA 그룹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해커팀을 고용했다. 이번에는 공격이 아닌 완벽한 마비와 약탈이 목표였다. 계획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주주총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IURA의 모든 대외 네트워크에 사상 최대 규모의 디도스, 디돗 공격을 감행하여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마비시킨다.
이는 시장에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강민준의 무능함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그 혼란을 틈타 미리 심어둔 악성 코드를 작동시켜 안유아라 그룹의 유동 자산을 그가 관리하는 수십 개의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화려한 퇴장을 위한 축포이자 아이유아라 그룹에 남기는 마지막 치명타였다. 그는 헬레나라는 변수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 헬레나는 뛰어난 방어 전문가일 뿐 공격수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시스템과 자금 이동 경로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헬레나가 아우라의 방패 역할에 급급한 사이 자신은 유유히 전리품을 챙겨 사라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동안 어둠 속에서는 그의 처형식을 위한 단두대가 조용히 조립되고 있었다. 박지훈 팀장은 헬레나의 지령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최진혁 측의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건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 끝에 문제의 아카이브 서버를 통째로 미러링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 방대한 데이터를 헬렌에게 전송했다. 지하의 비밀 공간, 윤서아는 박지훈이 보내온 원본 데이터와 최진혁이 언론에 유출한 조작된 데이터를 나란히 스크린에 띄웠다.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자 최진혁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제 칼은 준비됐고 서아는 이제 그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최진혁이 주주총회 당일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녀와 박지훈의 방역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최진혁의 마지막 공격을 막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것이었다. 헬레나는 밤을 새워 특수한 역이용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진혁의 해커들이 자금 이체를 위해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명령을 내리는 순간을 포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명령 신호를 가로채 AURA의 자금을 빼돌리는 대신 주주총회장 메인 스크린의 제어권을 탈취하는 트리거로 활용할 것이었다. 최진혁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폭로하는 스위치를 누르게 만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함정이었다. 박지훈의 임무는 그 함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 세계에서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주주총회장의 모든 네트워크와 영상 음향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 권한을 자신이 맡겠다고 자청했다. 그리고 최진혁의 감시를 피해 헬레나가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뒷문을 몰래 열어두었다. 한편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에 있는 강민준은 자신의 방식대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헬레나의 존재도 박지훈의 비밀 작전도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을 믿어주는 변호인단과 아직 등을 돌리지 않은 몇몇 충성스러운 주주들 뿐이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문을 쓰고 또 고쳤다. 그는 전공법으로 자신의 진심으로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려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박지훈이 비밀리에 그를 찾아왔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지훈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강민준의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장님을 돕고 있는 아군이 있습니다. 총회 당일.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강민준은 그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박지훈의
굳건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는 박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싸워보기로 결심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강민준의 집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때 윤서아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남색 정장이 깔끔하게 다려져 들려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아내를 해방시켜주고 싶다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당신까지 이 힘든 싸움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서아는 대답 대신 그에게 다가가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올려다보며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당신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집에서 당신과 함께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내일의 결과는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해요. 저는 이길 때도 당신 편이지만 질 때도 당신 편일 테니까. 그녀의 말에는 경영권이나 돈, 명예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삶과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미 곁에 있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아야. 그는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이 가녀린 여인이 내일 자신을 구원할 가장 강력한 전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순진하고 착한 아내의 위로에 깊은 감사를 느낄 뿐이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든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서아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남편을 향한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결전의 순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걸어 지하의 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헬레나는 자신의 지휘석에 앉았다. 한쪽 모니터에는 그녀가 설계한 디지털 방역 함정의 코드가 복잡하게 빛나고 있었고 다른 쪽 모니터에는 텅 빈 주주총회장의 실시간 CCTV 영상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전쟁의 끝.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